구독해주세요. 원래 치아는 노랗습니다. 원래 노래요. 근데 처음 이제 이가 막 나기 시작할 때는 그래도 좀 하얀 편이에요. 그래서 치아가 조금 더 노래진다 하면은 노화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고 당연한 거겠지만 젊을수록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미백하면 시리진 않나요? 미백이 좋아요? 라미네이트가 좋아요? 크라운이 좋아요? 뭐 이거 하면은 티 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밑백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얘질 수 있나요? 일단 치아 구조에서 겉껍질, 속껍질, 신경 이렇게 주로 층층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겉껍질은 약간 반투명한 그런 느낌의 하얀색이고요. 안에 속껍질이 이제 노란데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요. 밝은 노란색이신 분들도 있고 좀 어두운 노란색이신 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겉껍질 두께가 두꺼우시면은 좀 하얗게 보이고 얇으면은 노랗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잇몸 쪽으로 내려갈수록 얇아지면서 노랗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노랗다는 거는 안에 있는 속껍질이 어두운 노란색이거나 아니면 겉껍질이 얇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미백을 하면 약재가 겉껍질은 아무리 다여도 그게 의미가 없고요. 이 약재가 속껍질에 이제 딱 들어가서 걔네들을 조금 밝은 색으로 좀 바꿔주는 게 미백이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저희가 색상 가이드가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한두 단계는 밝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 뭐 세 단계까지 밝아질 수도 있고요. 무작정 많이 하면 밝아지기는 하는데 대신에 또 부작용으로 시린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약간 적절하게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치아 미백을 하면 얼마나 유지되나요? 이게 또 관리의 여부인데요. 안에서 밝게 만들어도 이게 점점 원래 색깔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착색되면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한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보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라서 어두워지면은 추가적으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치료죠. 치아 밑백을 하면 이가 시릴 수도 있나요? 그게 겉껍질이 원래 딱 막혀 있는데 살짝 이게 통로들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안으로 쭉 흡수가 돼서 밝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과하게 하면은 아무래도 겉껍질을 통과하는 그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극이 돼서 시린 거거든요. 이게 보통은 일시적으로 딱 끝날 때 시리고 대부분은 약재를 걷어내고 나면은 시간 조금 지나가면 괜찮아지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너무 시린 경우에는 약재를 도포해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라미네이트는 정확히 어떤 치료인가요?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뭐 일종의 판때기 그렇게 납작한 거를 이제 붙이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라믹 계열을 이제 앞니 쪽에 붙여서 하는 치료죠. 그러면은 외형이라든지 색상, 크기 이런 게 조금 아무래도 개선이 될 수가 있죠. 라미네이트를 하면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되나요? 이게 정말 어려운데 상황에 따라서 치아를 거의 손을 안 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삭제가 많을 수도 있고요. 라미네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치아에다 뭔가를 붙이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뭔가 커져요. 두꺼워지고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어 있거나 너무 작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삭제가 없는 거죠. 원래 크기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대로만 만들어주는 거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가 너무 나왔어요. 근데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두께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양에다가 라미네이트 두께까지 그러니까 삭제량이 그러면은 많아질 수가 있겠죠. 이상적인 형태로 가는 게 쉽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채우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고 싶어 하고 색상이 어두운 거면은 그냥 라미네이트 두께 정도만 최소한으로 하면 되는데 또 이게 또 힘든 게 안에 속껍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색상이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그런 속껍질을 조금 다듬어서 충분한 두께가 있어야지 걔네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상태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고요. 원하는 목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라미네이트랑 크라운은 뭐가 다른 거예요? 크라운은 다 아시다시피 어금니도 많이 한다고 그죠? 뚜껑처럼 쿡 씌우는 건데 아무래도 삭제량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많습니다. 라미네이트보다는. 라미네이트는 앞에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모자처럼 쿵 씌우는 거기 때문에 삭제량이 많은 대신에 뭔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형태를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라미네이트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나왔거나 더해져야 되는 치료니까요.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거의 없는데 이가 약간 회색빛 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얼룩덜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라미네이트 두껍게 해도 안에서 색깔이 비쳐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크라운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쁜 결과를 날 수 있죠. 그래서 삭제량은 조금 많은 대신에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양이 많죠. 크라운이. 구독해주세요. 치아를 밝게 하고 싶을 때 미백이랑 라미네이트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그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색상이 뭐냐, 이게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치아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투명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색깔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빛을 받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도 나고, 미의 기준은 참 다양한 거니까 왜 연예인들 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새하얗게, 흔히 말하는 뭐 자일리토 같은 치아 있죠.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한두 단계 밝게 원하면은 건드리는 것보다는 미백 치료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이 밝게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라미네이트, 아니면은 치아 외형은 다 괜찮지만 정말 밝게 원하면 크라운까지도. 그러니까 환자분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교정 없이 라미네이트로 치아를 고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삐뚤삐뚤하느냐, 아니면은 뭐 공간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삐뚤삐뚤한 게 공간이 있기보다는 그냥 공간이 없어서 삐뚤삐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변화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아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살짝살짝이면은 어느 정도 약간만 다듬고 라미네이트만으로 충분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 그 상태인데 치아 너무 나왔어, 더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라미네이트만으로는 아무리 고르게 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크라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 교정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타트 점이 중요하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환자분의 니즈 어느 정도까지 이제 원하는가, 그럼 이 정도면은 오케이 알겠어요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환자분 교정은 너무 싫어요, 라미네이트 하니까 너무 튀어나와 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크라운 치료로 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기준은 다양하니까. 실제로 교정이 싫어서 크라운 치료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있죠. 나는 절대 치아 건드리기 싫어요, 그러면 차라리 교정을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정 죽어도 안 해요, 근데 놓고 싶어요 하면은 그쵸, 크라운 하셔야죠. 환자분들마다 달라요. 그거에 치아를 건드려도 깎더라도 많이 깎아도 저는 다 놓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 있고, 절대 깎을 수 없어요 그러신 분들 있고. 예, 구독해주세요. 치아 모양만 살짝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단순하게 어린애들 보면 이 막 나올 때 보면은 앞니도 이렇게 일자가 아니거든요. 볼록볼록볼록하고 송곳니도 뾰족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보면 그 송곳니가 좀 덜 갈려가지고 약간 뾰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드라큘라처럼. 근데 그게 좋은 거거든요. 이거를 갈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의 기준은 다양하니까. 그러면 뭐 삭제하는 거는 간단하게 저희 뭐 치아 가는 걸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항상 고민이 돼요.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쓰면서 자연스럽게 마모가 되거든요. 치아가 외형이 그런 거는 그 형태가 가진 기능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치아를 어느 정도 약간 뭐 조정할 수 있겠지만, 날카롭거나 걸리거나 하면은 조정하는 거는 괜찮은데, 미용 때문에 이걸 좀 너무 뾰족해서 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갈아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면 해줘야죠. 그래서 크기를 이제 줄이는 거는 간단하게 삭제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하는 거는 아무래도 보철적으로 아니면 레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라미네이트 한 거 티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요? 그 티 안 난다는 게 참 애매한데, 저희는 항상 미용을 하면 최고로 치는 게 어느 게 자연치고 어느 게 보철인지 모르는 상태 있죠. 그게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나는 이했어, 밝아졌어, 티가 확 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자연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셔야죠, 그죠? 그걸 제공한 게 우리의 역할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미용 쭉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와 잘 나왔다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구독해주세요. 왜 이리 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그것도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환자분이 이제 니즈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은 당연히 이거지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치아 미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얗게 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이제 기계처럼 이 정도 레벨 이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 그리고 환자분의 니즈, 이거에 대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환자분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지 서로의 기준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적절한 치료 방법도 나올 거고 만족스러운 결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